하나금융투자의 김현수 선임연구원님 모셔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증권계의 송중기죠. 아, 네. 그렇구나. 네, 딱 어떤 느낌이 있었잖아요. 네, 확 와요. 네, 그렇구나. 감사합니다. 아, 진짜로 네. 진짜예요? 진짜 이렇게 알려져 있어요? 아, 저- 진짜로. 아, 딱 보는 순간 그렇게 저는 보이지 전혀- 않습니까? 전혀. 아니 근데 네.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있네요. 네, 그렇죠. 얼굴에 있으시네요. 네. 아, 그렇군요. 지금부터 받아들이도록 아마 하겠습니다. 회사에서 이렇게 보시면은 또 말씀하실 것 같아요. 네, 잘 전달해 볼게요. 시장의 평가는 이렇다라고 전달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네, 네. 시장의 평가는 그렇다. 네. 자, 시작하기 전에 저희 오늘 나가는 2부, 3부 자료는 게시판에 있으니까 참고를 해주시고요. 저희 시작하면서 이벤트 말씀드렸었거든요. 마침 오늘이 또 인포맥스 라이브 100회, 100일째 되는 날입니다. 그래서 선물 겸 이벤트를 준비를 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인포맥스 라이브의 약칭을 정해 주시면 돼요. 저희는 뭐 인라, 인포라 이렇게 나섰는데 저희 수준이 이렇습니다. 여러분의 도움이 필요해요. 자, 그래서 선정되신 분들 커피 쿠폰을 저희가 쏠 테니까요. 공지 보시고 그쪽으로 선정되신 분들은 또 이메일 주소나 번호를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걸 우리 보고 네. 선정을 하라고 하시는 것 같거든요. 네. 혹시 보셨어요, 각도기님 쭉? 앞선 코너에서 네. 너무 열심히 그러니까 저도 듣느라고. 계속 귀 근데 기울이느라고. 제가 보니까 오늘 구독자분들도 네. 그 강의 들으시느라고 이런 네, 커피가 중요한 게 아니다. 어.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적어주시는 분들이 별로 없네요. 네. 근데 있어요. 그래도 음. 그럼 제가 오늘 또 이렇게 온 기념으로 제가 한번 선정을 해보겠습니다. 이걸 빨리 선정해야 또 얘기를 들을 수 있으니까 빨리빨리 할게요. 참여합니다라고 하면서 아까 연인이라는 그런 많이 보내주셨거든요. 연인? 음. 연인 뭘까요? 투자자의 연인, 인포맥스 뭐 이런 건가요? 뭐 그런 것도 네. 있고 연합 인포맥스니까. 연합. 연인. 그럼 죄송합니다. 박동희님. 네. 둔합니다. 연인이라고 보내주신 분들이 어.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이게 채팅이 빨리 올라가니까 잘 연인 좋네. 못 찾겠어요. 좋네요. 연인이라고 보내주신 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요걸 제가 찾아가지고 중간에 다시 한번 공지 드리도록 할게요. 네. 자, 일단 시간이 좀 아까우니까 하반기 디스플레이 전망에 대해서 이야기 시작해볼까요? 전망 질문 제가 다른 거부터 하나 할게요. 좋아요. 정리 한번 시켜드려야 네, 될 것 같아서. 네. 자, 마이크로 LED 못 나오죠? 그렇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자꾸 네. 마이크로 LED 하는데 네네. 마이크로 LED는 그냥 PDR이죠. 꿈이죠. 현재 시점에서는 맞습니다. 뭐 네. 거기에다 투자한다 뭐 이런 건 다 테마다. 네. 네? 디스플레이 중에서는 네. 그게 맞죠. 아니, 그런 성격이 강한 주식들이고요. 마이크로 LED 네. 관련주라고 하면 음. 그 10년 전에도 마이크로 LED는 10년 후 기술이라고 이야기를 했었고요. 지금도 뭐 아시다시피 지금 업계 관계자들 만나 보시면 혹은 이제 언론 보도 통해서 나오는 거 보면 이제 마이크로 LED 한 2030년 경에 상업화된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네.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네, 그렇죠. 이게 너무너무 힘들고 네네. 어렵다고. 근데 미니 LED도 네. 얘기가 나오는데 네네. 사실은 미니 LED는 제가 파악을 해보니까 한국보다는 중국이 너무 막강하지 않느냐. 근데 이것도 맞나요? 그러니까 이 기본적으로 미니 LED는 기존의 LCD에서 크게 바뀌지 않은 구도잖아요. 그러니까 네. 마이크로 LED는 아예 이제 다른 컨셉인 거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직 많이 남아 있는 기술인 건데 미니 LED는 기존의 LCD 패널과 같은 동작 원리로 작동 원리로 구동이 되는 패널이고 다만 이제 백라이트 유닛, 그러니까 빛을 내주는 백라이트 유닛의 사이즈를 미니 LED 사이즈로 작게 만든 거라서 네. 기존의 LCD에서 미니 LED 칩만 작게 만들어주면 됩니다. 그래서 네. 기존의 패널 메이커들이 충분히 상용화 할 수 있는 기술이고요. 그 말은 이미 LCD 시장의 점유율이 크게 바뀌었죠. 중국 패널 메이커들의 합산 LCD 시장 점유율이 이제 60%를 넘어선 상태에서 네. 미니 LED 칩에 대한 기술 접근성만 있으면 이쪽은 뭐 대만의 LED 업체들도 많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미니 LED 시장 내에서 뭐 한국 업체들이 뭐 압도적으로 앞서 있다라고 말하기는 애초에 좀 어폐가 있죠. 애초에 LCD 기술이기 때문에 LCD는 이미 뭐 중국이 뭐 캐파나 이제 물량 측면에서 한국을 넘어선 지가 꽤 됐기 때문에. 네네. 네네. 참 옛날에는 IT 3대장 이러면 반도체, 디스플레이, 휴대폰 뭐 이런 식으로 맞습니다. 갈라치면서 네. 네네. 디스플레이 이런데 갑자기 중국이 정말 도대체 그 보조금을 얼마나 받았길래 이렇게 쑥대밭을 만들면서 한국 시장을 그렇죠. 조력을 네. 시켰는지 참
그렇죠. 예, 도륙. 예, 아. 정말이에요. 완전히 도륙됐어요. 네, 너무 맞아요. 중소기업 너무 불쌍해졌고 한번 그 과정들을 한번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침 거기 이제 주가 차트 보시면 네. 답이 나오는 게 이제 LG 디스플레이 주가인데요. LG 디스플레이가 이제 2004년에 LG 필립스 LCD라는 상호명으로 상장을 했었죠. 그러고 이제 굉장히 이제 가파르게 상승을 해서 그때 당시에 거의 6만 원 가까이 갔었습니다. 그때 시가총액이 한 20조 원 정도 됐었고요. 지금 이제 오늘 기준으로 LG 디스플레이 시가총액이 딱 8조 원이거든요. 그러니까 말씀 주신 것처럼 이 국내 테크 산업, 뭐 반도체 그리고 뭐 휴대폰, 네. 전기전자 이 안에 이제 테크 대형주가 7개가 있잖아요. 이제 반도체에 삼성전자, 하이닉스 있고 전기전자에 뭐 삼성전기, LG이노텍, LG전자 3개 있고 그리고 약간 이제 배터리 섞여 있는 삼성 SDI 있고 요 테크 7개 대형주 중에 6개는 지난 20년간 시가총액이 뭐 정말 어마어마하게 성장을 했죠. 네. 삼성전자든 뭐 SDI든 마찬가지로. 근데 지금 유일하게 빠진 게 LG 디스플레이. 네. 시총이 지금 이제 20년 사이에 얼마 전까지만 작년 코로나 때는 거의 한 4조까지 갔었으니까 네. 20조 하던 게 이렇게 빠졌고 이제 지금 이제 8조까지 다시 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안에 이제 답이 있는 거죠. 일단은 디스플레이 산업은 그만큼 지금 이제 그동안 20년간 쉽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럼 이제 왜 그랬는가를 좀 볼 필요가 있는데 그게 곧 지금 디스플레이 이 산업의 현황이기도 하기 때문에요. 일단 근본적으로 이 디스플레이 산업은 이제 후방 산업, 즉 이제 전방 산업이라고 하는 뭐 TV나 노트북, 태블릿 이 시장의 동향에 이제 연동이 되는 후방 산업이기 때문에 전방 산업의 동향을 볼 필요가 있는데 성장이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그 올려드린 그림에 나와 있는 것처럼 TV는 10년 전에도 연간 판매량이 한 2억 3천만 대 정도였고요. 지금도 뭐 많아야 뭐 한 2억 4천만 대, 뭐 2억 3천만 대. 그러니까 큰 폭의 성장이 없습니다. 같은 기간에 IT 제품들도 마찬가지예요. 네. 이 노트북도 2010년대 초반에 한 2억 대 정도였고 그나마 그게 한 뭐 계속 빠지다가 최근 한 1억 6, 7천만 대까지 빠졌었는데 그나마 이게 지금 코로나 수혜가 굉장히 커서 최근에 2억 6천만 대 팔리면서 좀 오랜만에 좀 호황이 있을 뿐이지 지난 10년간은 계속 빠졌고요. 태블릿도 2010년대 초반에 나왔다가 계속 빠졌고 모니터도 계속 빠지니까 이게 그 디스플레이는 어차피 뭐 TV 잘 팔리고 모니터 잘 팔리고 노트북 잘 팔려야지 산업이 좋은 건데 그렇죠. 대수 기준으로 성장이 사실 나오지가 않죠. 네. 그래서 그런 와중에 아까 말씀 주셨던 것처럼 이제 중국 패널 메이커들이 보조금 기반으로 계속해서 이제 캐파 증설을 해 나가니까 천장은 안 높아지는데 이제 경쟁자들의 파이는 덩치는 커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힘들었고 네. 그게 지금 LG 디스플레이의 20년간 주가 흐름에 녹아 있는 것이죠. 네. 자, 이게 그런데 이제 네. 걱정은 네. 이 다음 국면에서 이제 LCD는 물 건너간 것 같고 올해 드디어 삼성이 다 철수를 시키고 있고 네네. 뭐 이런 상황이니까 네. 그래 LCD는 주자. 그러면 OLED는 괜찮을 수 있을 것이냐. 네. 근데 얼핏 들리는 말로는 네. 여기도 또 보조금이 꽤 되는 것 네, 같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또 우려가 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보통 이제 OLED 라인 하나 깔려면 한 3조 원 정도 들어가거든요. 네. 공장 하나 설립하는데 이제 국내 업체들이요. 예. 근데 이제 그 중국 패널 메이커들 대표적으로 BOE 같은 음. 기업들이 이제 투자를 할 때 한 40%는 중앙 정부로부터 보조금을 받고요. 한 40%는 지방 정부로부터 받아요. 그러니까 이제 거의 이제 20%만 하면 되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애초에 이제 초기에 투자하는 과정에서의 이 자본 조달력이 뭐 이제 게임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엄청나게 투자를 했습니다. 근데 네. 일단 아직까지는 이 LCD처럼 빠르게 이 점유율이 좁혀지고 있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무슨 말이냐면 중국 패널 메이커들이 지금 그 보조금 기반으로 해서 투자해 놓은 캐파가 만약에 풀가동이 된다라고 하면은 네. 연간 뭐 패널을 거의 한 3억 대에서 4억 대까지 만들어낼 수가 있는데 네. 지금 나오는 출하 대수가 한 6천만 대에서 5천만 대밖에 안 되거든요. 이게 작년에도 그랬고 재작년에도 그랬어요. 네. 올해도 지금 아직까지는 못 올라오고 있고 대표적으로 BOE가 뉴스를 통해서 보셨을 수 있겠지만 애플 벤더로 들어간다라고 한 게 벌써 3년째인데 아직 못 들어가고 있거든요. 있죠. 그래서 OLED 쪽은 LCD보다는 조금 더 이제 기술적인 진입 장벽의 강도가 좀 공고하구나라고 유추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게 일단 현재까지는 유지가 되고 있고 네, 네. 다만 항상 그렇듯이 이 자본의 격차, 기술의 격차라고 하는 건
이 자본력으로 언젠가는 해결이 되기 마련이기 때문에 이 OLED에서도 중국 업체들이 언젠가는 올라올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죠. 일단 지금까지는 격차가 분명히 있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나마 희망적인 것은 OLED 채용의 면적은 이제부터 바로 올해부터 네. 시작을 해서 굉장히 빠른 속도로 증가가 예상이 되는 네.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디스플레이 산업은 방금 보여드렸던 그 대수 기준으로 산업의 흐름을 보면 네. 사실 희망이 없어요. 뭐 TV가 얼마나 팔리겠어요. 여기서 갑자기 뭐 경기가 좋아진다라 그래서 갑자기 2억대 팔리던 시장이 3억대 되지 않아요. 네. 마찬가지로 노트북 태블릿도 마찬가지고요. 다만 이 산업의 그 흐름을 이 대수가 아니라 면적으로 보면은 그래도 좀 기회가 생기는 거죠. 말씀 주신 것처럼 어차피 패널 메이커들의 매출 그리고 그 패널 메이커들에게 공급을 하는 뭐 소재나 필름 업체들의 매출은 이제 유닛 기준, 대수 기준으로 잡히는 게 아니라 면적 기준으로 그렇죠. 잡히기 때문에 네. 이 면적이 성장하는 국면에서는 기회가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단적인 예가 이제 TV인데 네. TV가 이제 2010년대 초반에 평균 인치가 한 30인치 초반이었어요. 이제 글로벌리 팔리는 평균 네. 인치가. 저희 어렸을 땐 16인치였어요. 아, 그렇군요. 그치? 대략 시기를 가늠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게 이제 2014년에 평균 인치가 처음으로 40인치를 넘어섰고요. 그리고 이제 올해 처음으로 이제 평균 인치가 50인치를 넘어섭니다. 예. 그리고 이제 60인치 이상이 한 20%를 넘어서기 시작을 하고요. 네. 그러니까 요즘 이제 TV를 새로 사러 간다라고 했을 때 사실 신규 TV를 40인치로 사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맞아요. 거의 50, 60을 사죠. 네. 그 이상도 많이 사시고요. 그래서 오죽 있으면 40인치 대가 이제 책상에 올라오고 있지 맞아요.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게 네. 오히려 지금 좀 어떻게 보면 아이러니한 게 패널 메이커들이 이제 마케팅 포인트로 삼는 게 네. 이 모니터를 40인치로 팔려고 이제 네. 새로운 시장을 이제 창출하고 있는 오히려 그 거죠. 시장 지금 엄청 뜨겁죠. 맞습니다. 네. 저도 그러니까- 바꾸고 싶어요. 네. 네. 맞아요. 그게 이제 새로운 영역으로 이제 떠오르고 있는데 그것처럼 패널 메이커들은 어차피 이제 대수 기준으로 성장이 나오지 않는다라는 거는 이미 20년간 봤잖아요. 여기에 네. 희망을 걸고 있지 않고요. 어떻게든 면적이 큰 제품을 네. 팔려고 노력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그렇게 할 수 있는 동력은 소비자의 기호가 그렇기 때문이에요. 네. 큰 화면을 그렇죠. 한번 가면 절대 맞아요. 회귀하지 않죠. 맞아요. 그래서 이제 이거는 이제 구조적인 성장이 나타나는 거고, 그래서 실제 그 TV 수요 면적 추이를 보시면 지금 이제 보여드리는 자료에 나와 있는 것처럼 2010년과 2020년에 비교해 봤을 때 아까 보여드렸던 대수 기준 시장 규모는 2010년이나 2020년이나 TV 대수 판매량은 2억 3천만 대로 동일해요. 근데 수요 면적은 2배 이상 성장을 했죠. 그러니까 패널 메이커들 입장에서는 판매를 하는 디스플레이의 면적 자체는 그래도 10년간 2배 성장을 했었던 산업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 이제 기회를 찾는 거죠. 그래서 이 면적 기준 싸움을 하는 업체들은 그래도 구조적인 성장이 나타나는 거고요. 그게 이제 예를 들어서 패널에 이제 발려서 팔리는 소재 기업이나 혹은 필름 기업들은 이제 구조적인 성장이 나타나는 것이죠. 네네네. 저도 개인적으로 얼마 네. 전에 TV를 바꿨어요. 네. 네, 50인치. 네, 네, TMI. 네. 딱 아, 이제 제일 많이 방 안에서 쓰는 방 거. 안에 네. 50인치인데 그 전에 뭐 그거보다 작았는데 네네. 돌아갈 수 없을 것 같아요. 네, 이 그렇죠. 눈이 네. 생각보다 맞아요. 굉장히 금방 맞습니다. 적응을 하잖아요. 네, 네. 그렇죠? 네. 너무 동의하는. 네. 이제 그런 마루에서는 말씀이니까요. 7, 80인치가 등장하기 그러니까요. 시작했어요. 네, 그렇죠. 네. 맞아요, 네. 맞아요. 맞아요. LCD, TV, OLED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아까 말씀 중에 희망이 없다라는 중간에 표현 쓰셨잖아요. 좀 덜컥했거든요. 네. 이런 그거 왜 나왔나? 그러니까 희망이 여건이 없으면 그런 표현을 네. 함부로 쓰시면 안 될 것 같아요. 덜컥합니다. 희망이 없다 이게 이런 거. 네. 이제 복선이었는데 어. 이제 희망이 없는 것 같지만 네. 면적을 보자라는 그러니까 면접을 거고 보자. 동시에 이제 그 아까 이 소장님 말씀 주셨던 네. 것처럼 그 안에서 이제 TV든 그리고 이제 뒤에서 말씀드릴 스마트폰이든 네. 그 안에서 이제 차세대 패널, 그러니까 말씀 주셨던 이제 OLED 침투율은 이제 상승을 하고 있으니까요. 네. 그러면 어차피 스마트폰도 사실 면적은 커지거든요. 스마트폰도 처음에 이제 13년 전에 처음 아이폰 나왔을 때 인치가 3.5인치였어요. 근데 지금 모든 스마트폰 대부분 이제 5인치 후반, 네. 그렇죠. 6인치 이상이죠. 폴더블은 12인치고요. 예. 그러니까 이제 면적은 커지고 있기 때문에 모든 이 디바이스들은 면적이 확대되고 그 안에서 OLED 침투율이 상승한다라고 하면은 OLED 패널에만 들어가는 소재나 OLED 패널에만 들어가는 필름은 이제 구조적인 성장이 나타나는 거죠. 네. 그래서 TV도 마찬가지고 스마트폰도 마찬가지고 이 면적 싸움을 하면서 OLED 익스포저가 있는 기업들은 이제
굉장히 디스플레이 산업이 대수 기준으로 보면은 성장이 없는 것 같지만 네네. 얘네들은 이제 구조적인 성장이 나타나고 있죠. 그래서 이런 기업들을 디스플레이 애널리스트들은 계속 이제 최선호주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이고요. 일단 그 네. OLED는 이제 소형 OLED하고 네. 대형 OLED가 만드는 방법이 다르니까요. 네네. 자, 그러면 대형 OLED 즉 텔레비전 속에 쓰는 대형 OLED부터 한번 여쭤볼게요. 네네. 사실은 뭐 성장률로 따지면 LG 디스플레이 맨날 뭐 어마무시한 성장을 한 것 같았는데 주가가 왜 20년간 저 모양이었냐 따져 보면 네. 사실 OLED TV가 전체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워낙 작았기 때문 아닙니까? 근데 그렇죠. 어느쯤 되면 그러니까 의미 있는 그런 수준이 나올까? 도대체 삼성은 언제 참전할 것이냐? 삼성이 참전 안 하고 OLED 시장 텔레비전이 열릴 것이냐? 하는 그런 의문들이 계속 투자자들이 네, 있을 수밖에 네. 없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OLED 침투율이 딱 3% 정도 돼요. 그러니까 글로벌 지금 TV 판매량이 2억 대 좀 넘는데 네. OLED TV 판매량이 뭐 한 400만 대에서 한 600만 대 정도. 네. 올해 지금 조금 그나마 올라와서 한 800만 대까지 될 것 같고요. 근데 이제 그렇게 보면 뭐 2억 대 시장에 600만 대면 침투율 3%밖에 안 네. 되는 거잖아요. 지금 OLED가 스마트폰에서는 이미 침투율이 40%를 넘어서는 것과 비교를 해보면 TV는 굉장히 낮죠. 그렇죠. 이제 근데 LG 디스플레이가 대형 OLED 패널을 생산한 게 벌써 이제 5년, 6년을 넘어서는데 그러니까 이 모바일에서는 그 기간에 모바일에서 삼성 디스플레이가 OLED 패널을 만들어서 5, 6년 됐을 때는 이미 침투율이 스마트폰에서 20%를 넘어섰었거든요. 네. 근데 지금 TV는 이렇게 느린 거예요. 네. 그러니까 왜 느린가를 생각을 해보면 그 우리가 느끼는 데에 답이 있어요. 그러니까 TV 매장 가시면 OLED TV도 많이 팔잖아요. 좀 더 비싸죠. 네. 근데 이제 LCD TV도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LCD TV와 OLED TV를 봤을 때 이게 큰 차이를 사실 느끼기가 좀 어려워요. 그러니까 굉장히 좋은 TV고 조금 더 화질이 좋은 건 맞는데 지금 LCD TV 이 50인치든 60인치든 그리고 4K, 8K가 나오는 상황에서 화질이 사실 충분히 좋거든요. 그러니까 LCD도요. 그러니까 아주 단순한 사실인데 LCD가 너무 좋아서 안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처음에 CRT TV, 그러니까 불과 2000년대 초반만 해도 그때도 똑같이 연간 TV 판매량은 2억 대였는데요. 그때 전체 TV 판매량의 한 70에서 80%가 CRT TV였거든요. 그러니까 네. 뒤에 블룩 튀어나와 있는 브라운관 TV죠. 네. 네. 그때는 2005년에 LCD TV가 나오고 나서 5년 만에 LCD 침투율이 80%까지 높아졌어요. 네. 빠르게 대체가 된 거죠. 근데 그럴 수 있었던 거는 그 지금 보여드리는 요 두 가지 그래프에 답이 네네. 있다라고 보는데요. 두 가지 요소가 가장 컸죠. 일단 첫 번째가 두께가 비약적으로 얇아졌었죠. 그렇죠. 브라운관 TV는 뒤에 두께가 그 저희가 과거 데이터들을 보면 최소 50cm 이상 네. 나와 있었고요. 지금 LCD TV는 아무리 두꺼워도 10cm를 안 넘어가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5분의 1로 얇아지는 국면에서 소비자들이 느끼는 효용의 그 폭이 굉장히 컸죠. 네. 동시에 이제 CRT 브라운관 TV 대비해서 LCD는 훨씬 더 이 픽셀 단위가 이제 작기 때문에 섬세하죠. 섬세하게 화질 표현이 이제 가능해진 거고. 그래서 그 국면에 소비자들이 느끼는 한계용이 굉장히 컸었는데 이제 LCD도 이미 4K, 8K의 화질 구현이 가능하고 LCD도 두께가 10cm까지 얇아진 상태에서 이제 OLED와의 차별화 요소를 보면 OLED도 두께가 굉장히 얇아져요. 지금 OLED TV 굉장히 얇게 나오는 것만 2cm 내외에 되거든요. 그러니까 두께가 똑같이 5분의 1 얇아지는 거죠. 근데 이제 50cm에서 10cm 넘어갈 때의 소비자들이 느끼는 한계 효용과 네. 그리고 이제 두께가 10cm에서 2cm로 넘어갈 때 소비자들이 느끼는 한계 효용은 사실 굉장히 차이가 크죠. 네. 그러니까 사실 TV는 어차피 포터블 디바이스, 갖고 다니는 디바이스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뭐 그렇게까지 얇아질 필요는 없는 것이죠. 네. 마찬가지로 이제 TV 화질이 너무 좋다 보니까 LCD가요. 그래서 OLED나 그리고 아까 서두에 말씀 주셨던 마이크로 LED로 넘어갈 만한 니즈가 그렇게 크지 않은 거예요. 네. 그러니까 마이크로 LED도 지금 만약에 예를 들어서 뭐 배터리에 투자하는 것처럼 막대한 돈 넣으면 당연히 되겠죠. 근데 이제 근본적인 질문 앞에 답을 못 내리는 거죠. 지금 LCD 좋은데 그 돈을 왜 거기다 투자를 하느냐. 이 질문에 답이 있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 지금 OLED TV가 출시된 지 이미 이제 6년 차가 넘어감에도 불구하고 침투율이 빠르게 못 올라오는 거고 LG 디스플레이도 투자가 느린 거고 말씀 주신 것처럼 삼성전자와 삼성 디스플레이도 계속 검토를 하지만 여전히 하고 있지 않는 이유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냥 간단한 명제, 즉 이제 LCD가 너무 좋다. 여기 네. 앞에 답을 딱히 내리기가 어렵기 때문에 차세대 패널로 넘어가는 속도가
스마트폰보다 훨씬 느린 거죠. 스마트폰은 굉장히 빠르게 넘어갔지만. 네, 그쪽은 이제 여러분, 니즈가 있으니까요. 네, 말씀에 굉장히 많이들 동의해주고 계세요. 진짜로. 뭐 지금 LCD 모니터를 2004년에 구매해서 계속 사용하는데 뭐 바꿀 필요를 못 느낀다 이런 분도 계시고. 진짜 LCD가 너무 좋다. 그리고 가성비가 떨어진다는 얘기 아니냐, 애매하다는 소리 아니냐, 동의한다 이런 분들도 계시네요. 진짜 그런 것 같아요. 아니 일단 기본적으로 75인치, 80인치가 가격이 얼마나 떨어지는지 몰라요. 옛날 같으면 상상할 수 없는 맞아요. 가격으로 떨어졌는데 맞아요. 옛날엔 몇 천만 원이었죠. 맞아요. 그렇죠. 지금은, 몇 천만 네, 원이었는데 네. 그게 200만 원대도 저도 이거 있어요. 느꼈어요. 가보고. 네, 200만 원대도 있어. 맞아요.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그러면 그 200만 원대로 살 수 있는 OLED는 사이즈가 엄청나게 작아지거든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네.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아무래도 TV 시장에서 큰 제대로 걸, 네. 자리를 못 잡죠. 그래서 제가 보기엔 오히려 LG가 이번에 하나의 구멍을 잘 찾았는데 네. 모니터 회사로 가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지금 미친 듯이 팔리고 있어요. 48인치 OLED 모니터가 뭐 품귀라는 소리 있고 뭐 근데 이제 실제로 배달은 빨리 온답니다. 배달 가는데 10일 걸립니다. 막 이랬는데 주문 넣으면 배달은 그거보다 훨씬 빨리 오긴 하는데 진짜요? 예. 그런 영향도 있는 거 아니에요? 뭐 요즘은 다 화상으로 하고 모니터가 진짜 중요해지잖아요. 네, 맞아요. 일단 그것도 지금은 굉장히 게임 중요해요. 매니아들부터 그렇죠. 붙기 시작했는데 네. 아마 거기서부터 시작일 것 같아요. 저 같은 사람도 하나 화면에 여러 가지 화면들을 띄워놓고 쓰고 그렇죠. 싶으니까 네, 네. 화면을 큰 거 쓰고 싶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제 네. 일반 LCD는 그게 안 돼요. 네. 모니터로 못 쓰는데 네. OLED는 모니터로 쓸 수 있다는 네. 거죠. 확실히 이제 가볍기도 하고요. 예.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이제 TV는 정말 말 그대로 약간 가구잖아요. 근데 이제 모니터나 그리고 이제 노트북이나 그리고 태블릿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이제 두께라든지 무게 이슈에 좀 더 민감하고 네. 그리고 이제 그 전력 소모량도 굉장히 중요해지죠. 그렇죠. 모니터는 예외고 이제 노트북이나 태블릿이요. 이제 OLED가 갖고 있는 장점이 그런 이제 전력 소모량이 적다라는 점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네. 그래서 분명히 요 다른 세그먼트에서 TV가 아닌 다른 세그먼트에서 좀 더 기회가 클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저는 왜 LG가 빨리 그거 좀 우연히 알았어요. 어떻게 하셨어요? 아니 큰 거 만들고 쪼가리가 남아가지고 48인치를 만들었는데 아. 갑자기 그게 많이 팔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 근데 게임 매니아들 사이에서 그게 돈 거죠. 이걸로 가야 된다. 그게 왜냐하면 49인치가 책상 앞에 놓을 수 있는 한계 사이즈라는 거죠. 안 그러면 제가 사실은 55인치를 설치했다가 네. 목이 아파서 그 다음날 그냥 반납했어요. 그렇구나. 진짜 목이 사실 아파요. 못 가지구나. 너무 크고 책상 아. 위에다 55인치를 놓으면 이게 목을 위로 치켜들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여기에서 봤다 여기까지가 조금 근데 그게 정말 교묘하게도 48인치면 한눈에 보이는 거예요. 교묘하게 그 약간의 차이인데 그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LG전자가 여기에 더 밀어붙여가지고 뭐 한 40인치, 38인치 OLED TV를 빨리 그 모니터용으로 좀 싼 모니터로 네. 왜냐하면 제대로 된 모니터 40인치 없어요. 그 32인치만 돼도 가격이 막 50만 원, 100만 원 막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돈이면 좀 크게 그렇죠. OLED TV를 약간 변형해서 한다면 살 길이 있는데 LG전자 관계자들 듣고 계시니까 그러니까요. 그러게요. 듣고 네. 계시면 뭐 좋은 잘 거- 전달을 해야 되겠네요. 그러니까요. 선생님, 전달해 주시면 되겠네. 네, 아니 왜냐하면 그 수요가 네. 앞으로 폭발할 수도 있어요. 제가 보기엔 한번 써보면 작은 모니터 못 씁니다. 네, 정말로 답답하거든요. 네. 왜냐하면 모니터 보다가 요즘에는 영화로 넘어갔다가 그렇죠. 왔다리 갔다리 왔다리 맞아요. 갔다리 하기 때문에 그 공간이 지금 30인치부터 50인치 사이에 그 공간이 모니터로 무주공산이에요. 그래서 그걸 좀 해줬으면 LG전자가 조금 더 좋지 않을까. 이미 48인치 팔아서 알고 있을 텐데. 네. 그래서 마침 이제 LG 디스플레이도 말씀 주신 얘기를 한 작년부터 이제 컨퍼런스 콜에서 이제 언급을 하기 시작했고, 물론 그 전에도 이제 그런 시장 개척에 대한 언급을 했었지만 작년부터는 확실히 그 수요가 좋다라는 게 이제 확인이 되니까 이런 이제 게이밍 모니터 40인치대로 이제 OLED TV 패널 이제 생태계를 확장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쪽 수요가 좋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걸 보면 그런 이제 움직임들이 계속 나타날 수 있을 것 같아요. LG 디스플레이도. 자 그러면 이제 TV는 희망이 있다. 근데 TV는 좀 아쉽네. 정말 아쉽네요. 아쉬운데 네. 그러나 스마트폰 시장은 전혀 다르죠. 그렇죠. 예, 스마트폰 시장은 지금 전혀 다른 거예요. 네. 일단 먼저 네. 영호님 우리 그 시청자분들이 조금 아시도록 네. 그 TV에 쓰는 OLED하고 네. 그 휴대폰에 쓰는 OLED하고 잠깐 한번 구분해 주시면 좋을 네. 것 같아요. 일단 머릿속에 확실하게 두셔야 될 거는 순수한 의미의 OLED는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거고요. 지금 TV에 들어가는 거는 완전한 의미의 OLED라고 보긴 좀 어려워요. 네. 그래요? 왜냐하면 이제 OLED가 갖고 있는 본질은 이제 자발광 그리고 그렇죠. 자발색이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 유기 재료에다가 네. 전기 신호를 보내면 이게 빛도 내고 그리고 스스로 갖고 있는 본연의 색이 있어서 빛과 색을 동시에
발현을 해주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발광과 발색의 역할을 스스로 다 해주는 게 유기재료입니다. 음. 그러다 보니까 훨씬 더 얇아질 수 있고 가벼워질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전력 소모량도 적은 거고요. 혼자 다 하니까. 근데 이제 LCD는 기본적으로 발광의 역할을 백라이트 유닛, 그러니까 쉽게 이해하시자면은 그냥 LED 칩이 이 뒤에 있어서 여기서 이제 빛을 내주는 거고요. 위에 컬러 필터가 있어서 거기에 이제 색을 내줍니다. 그래서 발광과 발색 원이 따로 떨어져 있고 그 자체도 이제 그 각자의 부품으로 구성이 되어 네. 있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조금 더 이제 두께가 두껍고 전력 소모량도 더 늘어나고 그리고 근본적으로는 이제 이형 가능성이 없죠. 그러니까 OLED가 갖고 있는 것은 스스로 자발광, 자발색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추가적인 부품이 안 들어가니까 접거나 말거나 폴더블이 가능해진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디스플레이는 근본적으로 후방 산업이기 때문에 전방의 니즈에 따라서 움직이는데 전방에서 포터블 기기는 궁극적으로 스마트폰도 마찬가지고 태블릿도 마찬가지고 접거나 혹은 말아서 좀 가볍게 갖고 다니고 싶어하는 니즈가 있기 때문에 네. 이 OLED 패널을 빨리 쓰고 싶어 하는 거죠. 아. 근데 이제 이 TV용으로는 이제 다시 돌아와 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TV용 OLED는 발광원과 발색원이 다르고요. 네. 스마트폰용 OLED는 발광원, 발색원을 하나의 유기 재료가 역할을 해주는 겁니다. 근데 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냐면 좀 작은 패널은 이 유기 재료를 패널에 증착을 하는데 성공을 했고요. 네. 반면에 이제 대면적 패널 같은 경우는 이 유기 재료를 패널에 이제 증착을 시키는데 아직까지는 기술적인 허들을 못 넘고 있어요. 너무 넓은 면적에 한 번에 증착을 하는데 양산성을 확보하지 못한 것이죠. 그래서 이제 TV는 일단은 유기 재료까지 발광원의 역할을 해주는 유기 재료는 증착을 했는데 네. 이제 그 발색원까지 증착을 하는 데는 좀 문제가 있어서 TV용은 컬러 필터를 그대로 쓰고 있고 유기 재료를 발광원으로 쓰고 있죠. 잠깐 전문적인 얘기 하나만 여쭤볼게요. 시청자분한테 죄송한데 그럼 파이메탈 마스크를 크게 만들 수만 있으면 네네. 증착이 가능한 건가요? 근데 이제 그렇게 하면은 파이메탈 마스크가 애초에 갖고 있는 의미가 말 그대로 파인한 마스크다 보니까 굉장히 촘촘한 TFT 이 서브 픽셀 단위로 이제 증착을 하기 위해서 파이메탈 마스크를 만든 건데 애초에 파이메탈 마스크의 그 크기가 커져 버리면 이제 그 세밀한 화질을 구현하지 못하는 것이죠. 근데 이제 말씀 주신 거는 파이메탈의 면적 자체를 크게 한다라는 것이죠. 이제 거기에서 문제가 생긴 거예요. 파이메탈 마스크는 이제 좀 이해를 돕기 위해 말씀을 드리자면 유기 재료를 이제 패널에 증착을 시킬 때 어느 부분에는 블루 OLED가 갖다 붙어야 되고 어느 부분에는 레드 OLED가 갖다 붙어야 되는데 그 부분은 이제 아주 얇은 마스크에다가 회로를 그려놔서 증착을 시켜서 이제 붙이는 거거든요. 어떤 회로에는 구멍이 뚫려 있고 어떤 회로에는 안 뚫려 있어서. 근데 이제 그래서 파이메탈 마스크를 이렇게 양쪽에서 당겨서 이렇게 덧대놓고 증착을 시키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말씀 주신 것처럼 여기에서 이제 허들을 못 넘고 있는 거예요. 아직도. 너무 이제 TV다 보니까 파이메탈 마스크를 굉장히 넓게 만들어야 돼서 해야 되는데 계속 가운데가 이제 살짝 처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종이가 길면 아무래도 이제 그만큼 가운데가 처지잖아요. 근데 지금 마이크로미터 단위로 서브 픽셀을 구현을 해야 되는데 조금이라도 처지면 사실 뭐 그냥 끝난 겁니다. 그래서 그게 참 단순한 사실인데 굉장히 중요한 허들인 거죠. 그래서 이제 작은 패널은 그걸 좀 좁게 만들어서 하면 되니까 그럼 이제 팽팽하게 당길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 어려운 거군요. 네. 그걸 이제 못 하고 있는 것이죠. 네. 그래서 대면적은 그 파이메탈 마스크로 지금 증착을 하는데 아직은 허들을 못 넘고 있어서 그걸 못 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애초에 그거를 많은 돈을 들여서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될 니즈도 상당히 적고 반면에 스마트폰은 폴더블은 사실 정해진 미래죠. 이 포터블 기기가 언젠가는 접고 뭐 더 큰 화면을 구현해야 되는 것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라인당 3조를 투자해서라도 이게 가고 있는 것이고요. 네, 그러니까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그 스마트폰용 OLED 쪽으로 넘어가서 이제 질문을 드려보면 사실은 이게 삼성전자한테 한 축에선 재앙이고 한 축에선 호재인데 애플이 2억대 전부 OLED 디스플레이를 쓰겠다. 네. 이렇게 했기 때문에 삼성 디스플레이는 속으로 환호를 하고 있을 것이고 삼성 무선 사업부는 그렇죠. 이를 갈고 있을 거예요. 그런 분위기인 거죠. 지금. 그렇죠. 뭐 물론 이제 전자 IM, 그러니까 무선 사업부 입장에서도 애플이 언젠간 다 OLED 쓸 거라는 거를 뭐 당연히 알고 있었을 거고. 그리고 SDC 입장에서는 뭐 당연히 애플이 많이 써주면 좋은 거고요. 네, 맞습니다. 삼성 디스플레이 입장에서는. 이제 애플의 그 진도나 그 흐름들이 어느 정도 속도로 진행이 될까요? 일단 이제
아이폰 모델이 처음으로 OLED 패널을 쓰기 시작한 첫 모델이 이제 2017년에 나왔던 아이폰 X, 아이폰 X였고요. 네. 그 기억나요. 이후에 이제 그 매년 세 가지 신모델을 낼 때마다 한 개 모델의 OLED를 써왔죠. 17년, 18년, 19년. 네. 그리고 이제 작년에 처음으로 LCD 없이 OLED 100%다 갔고요. 올해도 당연히 그렇게 가고요. 네. 그래서 일단 신제품 기준으로는 작년부터 이제 LCD가 사라지기 시작을 했고 네. 올해는 이제 그렇게 되면 레거시 그러니까 신제품은 당연히 이제 OLED인 거고 레거시 모델, 그러니까 작년에 나왔던 모델들도 다 OLED다 보니까 연간 판매되는 아이폰 판매량의 거의 이제 80%가 OLED로 이제 다 바뀌었죠. 네. 그럼 당연히 이제 한 그럼 2억 대가 되고 삼성전자도 네. 뭐 A급 A 시리즈 이상은 거의 다 OLED로 맞습니다. 다 이제 장착이 저희가 될 이제 것이고. 러프하게 보면 삼성전자가 연간 한 3억대 스마트폰 파는데 한 2억대 정도는 OLED 다 쓰고요. 로엔 미드랜드도 이제는 꽤 써요. 네. 왜냐면 이제 플렉서블 OLED 말고 리지드 OLED라 그래서 약간 낮은 세그먼트의 OLED가 있기 때문에 거기까지 네. 쓰고 여전히 요 이제 그 신흥 시장에 나가는 네. 저가 모델에는 이제 중국 LCD 패널을 꽤 쓰고 있긴 하고요. 네. 한 1억 대 여전히. 정도. 중국 업체들의 OLED는 어떻게 됩니까? 이제 중국 패널 메이커들 중국 세트 메이커들의 세트 메이커들의 OLED 탑재율이요. 네네. 이제 그 비중으로는 한 50%가 채 안 돼요. 지금 그 중국 세트 메이커들의. 네. 네. 왜냐하면 사올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삼성 디스플레이는 그동안 삼성전자 애플 대응하기 바빴고 이제 LG 디스플레이는 캐파가 너무 적은데 그마저 100%다 애플이고요. 그나마 이제 아주 작은 캐파가 있었는데 그거 화웨이 좀 하다가 최근에 이제 화웨이는 어차피 안 되는 거고. 네. 그래서 중국 패널 메이커들로부터 조달을 받아야 되는데 이게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국은 지금 패널 메이커들의 수율이 못 올라오고 있다 네. 보니까 받을 수 있는 물량이 제한적인 거죠. 그래서 지금 뭐 업체별로 침투율은 한 20%에서 한 40% 정도에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럼 여기서 LG 디스플레이는 네. 대용은 못 팔고 소용으로 팔아서 살아남을 수 있겠습니까? 발전할 수 있겠습니까? 요즘에 주가 상승 그걸 반영하고 있는 걸로 추정이 되는데 말이죠. 일단 그 이제 LG 디스플레이의 중소형 OLED 사업부의 현황만 보면 지금 라인을 한 2개 정도 깔아놨어요. 그게 이제 대수 기준으로 보면은 라인 하나당 연간 한 3천만 대 정도 대응이 가능하니까요. 2개 라인이면 연간 한 맥시멈 6천만 대 정도 대응이 가능한 거죠. 네. 근데 이제 요거를 2016년부터 해서 투자를 시작을 해가지고 네. 이제 진행을 하다가 17, 18, 19년까지 굉장히 힘들었었죠. 연간 OLED 사업부가 1조 이상 적자가 나오면서. 왜냐하면 그만큼 이제 수율 잡기가 참 수율이 안 어려운 나왔죠. 기술이기 네. 때문에요. 중국이 아직 못 올라오고 있는 것도 그 이유이기 때문이죠. 그러다 보니까 추가 투자가 지금 굉장히 이제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네.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지금 LG 디스플레이도 굉장히 이제 신중하게 검토를 하고 있고 그 말은 당분간은 이 6천만 대 캐파에서 빠르게 막 올라가긴 힘들어 보여요. 그래서 지금 이 6천만 대는 100% 다 애플 물량이고 거기에서 일단 내년에 추가 투자를 통해서 이걸 늘릴지 아니면 수율을 잡아서 OLED 모바일 사업부는 그냥 현상 유지를 시키고 OLED TV는 투자 금액이 좀 적으니까 이쪽에서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새로운 시장을 보고 좀 투자를 할지 그걸 지금 이제 내부적으로 굉장히 치열하게 검토하고 있는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LG 디스플레이 살아나려면 지금 사실은 시장에 살려 있는 소형 OLED, 휴대폰 OLED하고 그게 아마 저기 나중에 되면 노트북까지는 쓰이겠죠? 그러니까 그쪽으로 가야 될 것 같은데 네. 하도 많이 뒤어가지고 겁이 나서 못 가는군요. 네, 굉장히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는 게 이게 라인당 투자 금액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2.5조에서 3조 정도. 네. 그거 가지고 이제 스마트폰 기준으로는 연간 한 3천만 대 대응을 하는 거니까 사실 굉장히 좀 많이 들고 좀 리스크가 큰 산업이기는 부문이기는 하죠. 네. 그래서 말씀 주신 것처럼 이제 노트북 태블릿으로 수요차가 확장되는 국면이니까 그나마 이제 그쪽을 보고 조금씩 검토를 하고 있기는 해요. 그러니까 최근 그 2분기 실적 발표 컨퍼런스 콜이 지난주에 있었었는데 네. 그때도 이제 질문들이 많이 나왔던 게 딱 이거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말씀 주신 부분이거든요. 왜냐하면 LG 디스플레이가 LCD는 어차피 아까 TV 봤지만 매출 성장이 나오기가 어려워요. 구조적으로. 그나마 이제 모바일에서는 OLED 침투율이 올라가니까 그리고 노트북 태블릿에서 침투율 올라가니까 여기에서 좀 기회가 있는 거라서 여기에서 좀 투자를 해야 되는데 또 이제 LGD에 대한 다들 힘든 시기를 거쳤던 걸 다들 아니까 투자 언제 할 거냐 좀 뭐 닥달하기도 어렵고 LGD의 입장도 충분히 이해가 되고 그래서 그게 지금 LGD가 처해 있는 지금 현재 상황이죠. 그럼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계속 캐파 증설이나 이걸 할 의향이 있는 건가요? 지금? 삼성 이제 디스플레이 말씀하시는 그렇죠. 거죠? 예, 네. 삼성 디스플레이 입장에서도 지금 그 이제 기존에 깔아놓은 캐파
캐파가 사실 좀 남아요. 유효 캐파가 좀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삼성 디스플레이도 선뜻 이 플렉서블 OLED, 그러니까 중소형 OLED 투자를 못하는 게 네. 이 아까 중국이 깔아놓은 디자인 캐파가 연간 한 3억 대 정도 되는데 여기에 지금 수율 안 잡아서 6천만 대밖에 못 만든다라고 그랬잖아요. 네. 그럼 여기가 이제 수율만 잡히면 언제든지 출하량이 한 4배는 증가할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게 갑자기 공급 과잉 시장으로 갈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이 삼성 디스플레이가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의사결정의 주요 요소가 이 시장의 수요보다도 경쟁사의 수율이다 보니까 이거는 본인들이 예측 가능한 영역에 있지가 않잖아요. 물론 어느 정도 변수를 고려를 하겠지만 그래서 네. 굉장히 조심스럽게 갈 수밖에 없고 그나마 이제 최근에 이제 노트북 태블릿 시장이 굉장히 지금 수요가 강하고 이게 약간 코로나 이후에 뉴노멀로 가면서 다시 과거 시장으로 막 갑자기 빠지는 게 아니라 진짜 이 온라인 교육 수요, 재택근무 수요가 약간 새로운 맞아요. 트렌드가 되고 그리고 1인 1PC 시대 뭐 이러면서 지금 HP나 대리 노트북 3억대 시장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 원래 2억대도 안 되던 시장인데. 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만약에 간다라고 하면은 그리고 그 안에서 OLED 침투율이 올라간다라고 하면은 그러면 이제 좀 투자를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거는 이제 구조적인 새로운 생태계가 이제 형성이 되는 거니까요. 근데 이제 그냥 그동안은 스마트폰 안에서의 OLED 침투 상승만 바라보고 있었다 보니까 네. 중국에 지금 아직 이 남아있는 잔여 캐파가 굉장히 큰 위협이었기 때문에 네. 투자를 지금 2016년 이후로 삼성 디스플레이도 하나도 안 했었고 중소형 어허. 쪽에서는 그냥 예. 캐파 마이그레이션 보고 보완 투자만 했었고 신규 투자가 없었고 지금도 여전히 보수적인 상황인 거죠. 아. 네. 근데 지금 1분기, 2분기 지금 2분기는 아직 안 나왔겠습니다. 1분기 보면은 노트북 판매량이 6,800만 네, 나오면서, 기록적으로 네, 나오죠. 엄청났죠. 지금. 네. 지금 그래픽 카드는 뭐 맞아요. 없어서 못 팔고 네. 그것 때문에 이거 가격이 없어서 뭐, 네, 천정부지고요. 맞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 추세가 가면은 이 노트북 지금 현재 침투는 어느 정도 됩니까? OLED. 노트북은 그러니까 의미가 없어요. 없어요? 네. 왜냐면 이제 올해 삼성 디스플레이가 한 600만 대 정도 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도 이제 목표친 거고요. 원래 올해 연간 목표가 400만 대 정도였으니까 네. 뭐 한 2%가 안 됐던 거죠. 근데 이제 뭐 2-3% 정도 올라갈 걸로 이제 보고 있는 거고요. 네. 어쨌든 그럼 있는 라인은 아주 잘 돌아가는 상황으로. 그렇죠. 삼성 디스플레이는 이 2010년대 초반에 투자 시작한 이후에 그래도 라인 효율성을 잘 유지를 해왔던 상황이죠. 애플이 안 사갔을 때도 어떻게든 이제 보상금을 받았죠. 이게 라인 안 돌아갔을 때. 그래서 요번에 그 삼성전자가 실적 공시할 때도 맞아요. 요번에 삼성 디스플레이 일회성 이익이 들어왔다라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이게 지금 3년째 들어오고 있거든요. 네. 사실 애플에게 패널 공급하면서 보상금 받은 패널 메이커는 삼성 디스플레이가 유일할 거예요. 왜냐면 다들 사가기로 했다가 안 사간 건 항상 그랬었는데 네. 과거에 일본 패널 메이커들도 그렇고 애플이 워낙 큰 고객사니까 결국에는 그거를 이게 이제 요청하지 않았거든요. 요구하지 않았었거든요. 근데 지금 삼성 디스플레이는 이 모바일 OLED 패널 시장 점유율이 90% 이상이었기 때문에 네. 애플 입장에서도 대안이 없죠.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당당하게 요구를 할 수가 있었던 네, 거고요. 네. 네. 그래서 나름대로 삼성 디스플레이는 잘 이제 운영을 해왔던 것이죠. 네, 네. 예. 오늘 섹터에 대한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너무 재밌는데 일단 근데 투자자 입장에서는 강덕희님 그래서 어떻게 네. 뭘 어떻게 해야 될까 좀 답답하시지 않을까요? 솔직히 아까도 20년간 반토막 뭐 이런 거 보면서 장기 투자하신 분들도 있고 나는 저점에서 산 거 같은데 저점이 아니네 이런 분들 지하도 있고 그렇죠. 하니까요. 이게 이제 많이 내려간 경우가 있는데 그래서 두 그러니까요. 가지 기회가 있어요. 디스플레이는 그래도 네. 일단은 이 LCD 패널 가격은 그래도 사이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패널 가격이 올라갈 때는 그래도 LG 디스플레이 주가가 좀 강하거든요. 작년에 그랬었고. 네. 그래서 그런 사이클을 맞춰서 사면은 그때 기회가 있고요. 근데 이제 사이클에 맞춰서 사는 걸 저도 참 좋아하지 않고 그렇기 네. 때문에 이제 그런 좀 난이도 높은 게임을 하라고 권해드리지는 그러니까. 않고요. 네. 구조적으로 성장이 나오는 영역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면적이 증대되는 과정에서 수혜를 받으면서 OLED 침투율 상승에서 또 수혜를 받는 기업들 이런 업체들은 구조적인 성장이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요 그래프 네. 잠시 보여드리면 이제 이 OLED 패널 수요 대수가 이제 지난 10년간 이렇게 성장을 해오는 과정에서 실제 실적이 구조적으로 성장을 해왔던 기업들이에요. 여기가 이제 OLED 소재 기업들 혹은 OLED에 들어가는 필름이나 구동 칩을 공급하는 기업들인데 이제 여기 나와 있는 기업들은 실제 이제
동기간 스마트폰 시장은 2015년이나 2018년이나 사실 판매량은 크게 차이가 없었거든요. 근데 네. OLED 패널은 많이 팔리고 이제 성장세가 있었고 그 네. 과정에서 OLED 패널에만 들어가는 소재를 만드는 기업들이기 때문에 이 기업들은 이제 구조적인 성장이 나왔던 거고 실제 이들 기업의 주가를 찾아보시면 뭐 아까 LG 디스플레이하고는 이제 굉장히 그래프가 다를 겁니다. 그쵸. 그래서, 네네, 그렇죠. 그래서 이런 기업들 위주로 이제 추천을 드리고 있죠. 그러니까 네. 그 OLED 세트 메이커보다는 OLED를 만드는 완제품 만드는 업체보다는 OLED 완제품 회사에 납품을 하는 회사들. 소재 산업 예, 쪽. 이 회사들의 지금 최근 분기 수익과 주가 흐름들은 네. 대체적으로 양호한 편입니다. 뭐 저기서 제일 큰 부분을 차지하는 S모 회사도 역대 최고치의 가격을 네. 계속 하면서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 아무래도 그 면적이 늘어나는 만큼 소재 쪽도 계속 칩도 마찬가지고 그렇죠. 칩도 일종의 소재니까 맞습니다. 네. 소재가 계속 지금 늘어나고 있는 거죠. 그렇죠. 네. 일단은 그 이제 소재는 당장 면적 커지고 그리고 애초에 이제 대수로도 OLED는 성장이 나오고 있으니까 네. 그쪽에 있는 뭐 유기 재료 업체들은 지금 올해 YTD로 거의 한 80% 올랐고요. 지난 한 뭐 3, 4년간도 거의 2배 이상 올랐고. 네. 그러니까 이런 기업들은 계속 실적에 맞춰서 주가도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음. 이제 그런 소재 기업들은 아까 중국 패널 메이커들의 그 유휴 캐파가 국내 패널 메이커들, 삼성 디스플레이나 LG 디스플레이 입장에서는 굉장히 위협적인 요소인데 지금 요 소재 기업들 입장에서는 사실 엄청난 이제 기회인 거죠. 그렇죠. 왜냐면- 상관없죠. 걔네들한테도 팔 수 그렇죠. 있으니까. 네, 맞아요. 그래서 실제 요 유기재료 업체들은 이제 이미 전체 매출에서 뭐 많은 기업은 한 20%가 중국에서 발생하고 있는데 지금 사실 중국이 그냥 단적인 비교를 해보면 삼성 디스플레이 대비해서 지금 패널 출하량이 뭐 3분의 1, 4분의 1도 안 되는 상황이란 말이죠. 근데 캐파는 거의 비슷한 만큼을 깔아놨고 수요만 잘 잡히면 이게 올라올 텐데 그 과정에서 이제 국내 소재 기업들은 또 수혜가 있을 아니 거고. 사실은 네. 뭐 폐기 처분을 해도 네. 소재는 쓰는 거 아닙니까? 네, 네, 그렇죠. 그러니까 당연히 그렇죠. 팔고 지네들이 못 만드는 거지. 그렇죠. 납품을 딱 하는 거 그거예요. 아닙니까? 네, 네. 따지고 보면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사실 그런 식으로 보면은 이미 올해 지금 좋아지고 있습니다만 내년까지도 관련 OLED 밑단 밸류체인 밑단에 네. 소재 기업들의 전망들은 나쁘진 않다 이렇게 네.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사실 주가도 올해 이 테크 섹터 안에서 OLED 소재가 거의 압도적으로 좋았고요. 네. 앞으로도 구조적인 성장이 나타날 거기 때문에 네. 워낙 올해 많이 올라서 뭐 하반기는 조금 뭐 기울기가 완만해질 수는 있겠습니다만 내년까지 봤을 때도 구조적인 성장이 나오기 때문에 이런 기업들은 굉장히 편하다. 굳이 이런 이제 트레이딩 게임을 안 해도 되니까요. 그래서 진짜 뭐 중장기 개인 투자자 분들에게도 추천해 드릴 만한 종목이라고 네.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중국 메이커들이 만들어가지고 5개 중에 1개만 성공을 시켜도 5개는 만들어야 되니까 맞아요. 5개 네. 만들면 네. 소재는 일단 들어가는 그렇죠. 거거든요. 네,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이 업체들 중에 중국에 외출을 하고 있는 업체들까지 이렇게 네. 봐서 맞아요. 보신다면 네. 이것들은 괜찮다. 그래서 네. 제가 이제 항상 그러는데 많은 수많은 유튜브 경제 채널들이 맨날 뒷북을 쳐요. 뒷북? 다 올라간 주식을 논평하기 시작하거든요. 아 이미 다. 그래서 저가 네. 제가 인포맥스 나오는 동안에는 저는 절대 뒷북 안 치겠습니다. 우와. 앞북을 치든가 중북을 치겠습니다. 앞북을 치겠다고 했는데 이거는 앞북은 아니야. 이미 올라갔기 때문에 그렇죠. 많이 올랐습니다. 한 중북 중북 정도는 정도? 될 것 같습니다. 네. 뒷북까지는 아닐 가능성이 높아요. 그럼요. 그러니까 저희도 이게 만약 그러니까 뒷북이 되려면은 이 산업이 약간 이제 다운 사이클로 들어서야지 그게 이제 뒷북이 되는 건데 LCD 패널 가격은 약간 이제 패널 가격이 빠지기 시작을 하긴 네. 했어요. 네. 근데 이제 이 OLED 쪽은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에 동의를 하신다면 예를 들어서 이 스마트폰은 계속해서 더 배터리 소모량이 적어져야 되고 더 얇아져야 되고 폴더블 침투율이 높아져야 된다라는 데 동의를 하신다라고 하면 결국에는 여기 말씀드린 기업들의 실적 성장에 동의를 한다라는 의미거든요. 그러면 이제 주가는 지금이 꼭지이기가 어렵죠. 계속 네. 가는 흐름으로 보셔도 크게 다치진 않으실 겁니다. 뭐 네. 중국 정도라는 거에 두 분 다 네, 동의를 맞습니다. 네. 하시는 거고요. 선생님 좀 마무리를 네. 해볼까요? 오늘 많은 말씀해 주셨고 결론이라고 뭐 사실 딱 결론이 없죠. 네, 그렇지만 네, 어쨌든 오늘 마무리를 하면서 뭐 하고 싶으신 말씀 마무리로 좀 해주실까요? 이제 그뭐 디스플레이 산업이 네. 또 이제 아까 말씀드린 TV나 노트북, 태블릿, 스마트폰만 보면 조금 이제 성장이 좀 정체되어 있는 건 사실인데 그렇죠. 이제 또 새로운 시장들이 계속 열리고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노트북에 그리고 이제 모니터의 이 면적이 확대되고 있고 그리고 이제 길게 보면 이제 자동차라는 어플리케이션이 새로 들어올 거고요. 전장 디스플레이 시장도 굉장히 빠르게 커져가고 있고
예를 들어서 나중에 정말 자율주행 단계가 높아지게 되면 이 자동차 안에서 이제 시간이라는 가치가 창출이 될 거기 때문에 그 안에서 디스플레이 수요가 또 굉장히 빠르게 늘어날 겁니다. 네. 그래서 구조적으로 디스플레이 산업도 분명히 기회가 있고요. 그 안에서 방금 말씀드린 기업들도 계속 기회를 찾아 나갈 거기 때문에 이게 디스플레이는 성장이 없다라는 것 때문에 작년에 다 놓치고 있다가 작년 하반기부터 요 기업들이 엄청나게 오르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냥 버려두시기보다는 그 안에서도 또 기회를 찾으실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자동차는 좋아요. 아직 네. 디스플레이가 LCD 쓰고 있습니까? OLED 이제 점차 쓰고 있죠. 뭐 고급 차종은 OLED 쓰는 것 같은데요. OLED가 이제 한 19년부터 이제 아주 이제 컨셉트카 모델을 쓰이기 시작을 했고요. 그 이제 메르세데스 벤츠 메스 모델의 올해 말 정도부터 이제 LG 디스플레이에 OLED 패널이 공급되기 시작합니다. 시기는 제가 정확하진 않고요. 그래서 그 이제 침투율이 뭐 의미 없는 수준이기는 한데요. 들어가기 시작을 했고 LG 디스플레이도 공식 컨콜에서 언급을 한 게 OLED 전장 디스플레이 수주 잔고가 그래도 꽤 의미 있는 수준까지 올라왔다라고 언급을 했었죠. 그건 워낙 면적이 크기 때문에 그렇죠. 그 정말 의미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네, 제가 맞습니다. 보기엔 전기차가 시작되면 저는 이런 상상도 해보거든요. 앞에 유리창이 투명 OLED로 바뀔 수도 있다. 나중에 진짜 자율주행으로 넘어가면 네. 당연히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가지고 쉴 때는 영화 보고 네. 그렇게 되는 상황들이 올 수 있다. 네, 충분히. 네, 그러니까 맞습니다. 네. 그 시장, 자동차 시장이 OLED 시장에게 열리기 시작하면 분명히 OLED로 넘어가겠죠. LCD 안 쓰겠죠. 설마? 네, 그렇죠. 그러니까 전력 소모량, 반응 속도 그리고 LCD는 안에 유리도 있기 때문에요. 네. 이제 자동차 내부 부품으로는 조금 이제 한계가 위험하죠. 있죠. 위험하기 때문에. 네. 그래서 전 당연히 OLED라고 보여지고 네. 자동차에 OLED가 쓰여야 된다. 특별히 뭐 예를 들어 테슬라가 OLED를 쓰기 시작했다. 이런 뉴스가 나오면 드디어 20년 만에 새로운 부흥기가 모니터 시장에 있을 수 있다라는 점도 우리 투자자분들이 같이 머릿속에 한쪽에 이렇게 저장을 해 놓으신다면 네네. 나중에 그런 시장이 왔을 때 기회를 놓치지 않지 않겠느냐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이건 제대로 압북이네요. 그렇죠. 너무 많이 이건- 아프죠? 그렇죠. 요거는 네. 너무 많이 아프고요. 그래요. 전장 시장까지 진짜 네, 맞습니다. 진짜 의미 있게 확대가 되면 기대가 됩니다, 진짜로. 뭐 연구원님 나오셔서 진짜 좋은 얘기 많이 해주셔서 반응도 너무 좋습니다. 뭐 어떤 분이 있냐면요. 뭐 건전지 쪽만 잘하시는 줄 알았는데 배터리. 디스플레이 네. 쪽도 네. 완전 좋다, 자세한 설명 감사하다라는 등등 반응이 정말 좋았고요. 다음에도 나오셔서 좋은 말씀 또 네네.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하나금융투자 김현수 선임 연구원님과 함께 했습니다. 연구원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